예, 안녕하셨습니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사진예술가 1호이신 임응식 교수님을 제가 우연히 뵙게 됐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임 선생님도 한 30분 일찍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 합석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 조 교수가 서울 교대 교수라니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 그 말씀은 한국어를 우리 현재의 한국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걸 재정비해야 된다. 교육대학에서 뭐 그런 일을 좀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죠. 자, 정비란 말은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임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한국어는 체계가 좀 흐트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임응식 교수님은 우리나라 예술사진의 그 선구자이고 태두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사진사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진을 하나의 예술로 본 사람은 임 교수님이 처음이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이제 1912년생이신데 저의 그 미술해부학 선생님이신 김원 선생님하고 동갑이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 또래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원래 사진을 전공한 건 아니고 15살 때에 그 집안 어른들이 뭐 무슨 기념으로 그 독일제 카메라를 사줬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생업과 관련 없는 사진을 이제 저절로 터득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사진학 강의가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 1953년도인데 이때 사진학 강의를 이제 맡으시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제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사진 작품이 명동의 한 일각이에요. 전쟁이 끝난 후에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이 명동에서 이렇게 자기 몸에 팻말을 걸고 또 고무줄로 허리까지 이렇게 묶은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니죠. 이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발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나라 사진 예술사에 있어서 살롱 사진 그 이전까지 무슨 아주 서정적이고 뭐 노을이 멋있고 뭐 이런 그런 사진과 결별하는 리얼리즘 사진으로서의 이제 공식적인 등장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또 이런 일을 이제 처음에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 이분은 사진 취미로 하시던 분이니까 사진학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하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학장님이시던 장발 선생님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이 장발 선생은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사에 적응하는 골룸바와 아그네스라는 이런 작품도 하신 화가세요. 미국에서 미술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이대 학장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한국스러운 작품을 하시려고 애를 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내가 미국서 미술대학을 다닐 때 보니까 사진학이라는 강의가 있더라. 이제 서울미대에도 사진학 강좌를 넣고 싶은데
임 선생님께서 좀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진학을 강의하느냐고. 난 사진 그냥 취미로 찍고 돌아다닌 사람이지 이론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고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한 적도 없다. 예,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후에 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를 하고 계시던 월전 장우성 선생님을 대동해서 같이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진학 강의를 좀 꼭 맡아달라고. 그래서 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도 지금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사진학 교수 되면 좋죠. 그런데 서울대학에서 강의를 일본어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일본서 학력을 취득하고 있었던 분들은 해방 후에 귀국했을 때 한국어가 서툴었던 거예요. 강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랬더니 장우성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 전혀 염려할 것 없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 중에 임 선생님만큼 한국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문제 때문이라면 아무 염려 말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수락을 하고 한국말을 모르니까 옥편과 국어사전을 펴놓고 읽는 도금을 찾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는 한자가 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샤신이죠. 일본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어에서는 이 샤와 신을 어떻게 발음하나 옥편을 자꾸 국어사전을 찾아서 사진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사진학 강의를 맡게 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답니다. 이게 사진학뿐만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가 다 똑같이 이런 처지였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수가 말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한국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정비해서 해야지 이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도약을 할 만한 이런 도구가 되지 못한다. 우리 한국어가.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6.25 때 났으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한국어만 배웠죠.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처음 듣고 그랬었구나.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 쓰는 우리 한국어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알아듣는 말이죠.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자, 임흥식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사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던진 사진작가, 이렇게 써놨어요. 다 알죠? 그래서 창작적인 사진을 찍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사진작가라는 말은 보다는 사진가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럼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작가인가요? 조각작가인가요? 공예작가인가요? 사실은 작가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문열 선생 같은 소설가를 작가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가를. 장편, 예를 들어서 소설가, 그러면 문학가, 그러면 시인을 말하지 않아요. 단편 소설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학가는 장편 소설가를 말하는 거죠. 단편은 단편 작가, 추리 작가, 시인은 시인이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벌써 이 한국어 중에 우리가 적당하지 않게 쓰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 한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문자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한국어는, 근대 한국어, 그렇게 한글만큼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죠. 사용자는 우리가 잘 못 쓰고 있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 선생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 교수니까 당시 교과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예, 학생 작품, 이게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미술 교과서에. 아, 이것도 잘못됐거나 적어도 적당하지 않은 거구나. 작품이란 말은 어느 수준에 이른 품격이 있는 무엇을 작품이라고 하죠. 글자 해석해서 만든 물건, 모든 만든 물건을 다 작품이라고 합니까? 그럼 제품하고 뭐가 다르죠? 예, 제품과 구별되는 어떤 예술성이 들어있는 그걸 작품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작품이라고 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린 건데, 국민학생, 초등학생이 그린 건데 그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학생 그림, 네. 아니면 학생 작,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 작품이라는 말이 저도 쓰고 있었지만 맞는 말이 아닌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곳곳에 아주 기본부터 우리가 잘못 쓰는 말이 많구나. 이런 걸 정말 고치지 않고서는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도구인데 우리의 사고도 그만큼 정치하게 다듬어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안숙선 선생을 보면 이분이 전통 성악가라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성악이란 말은 이태리의 벨칸토 창법을 한자로 바꾸었을 때 성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은 리트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전통 성악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는 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최적의 표현은 아니죠. 이분은 명창, 안숙선 명창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더 훌륭하냐?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더 정확한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 더 좋은 말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노래를 부르는 분인데 조수미 선생은 그냥 성악가 해도 되죠. 그렇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소프라노. 그러면 다 아는 거죠. 네, 소프라노 조수미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같은 여성분이고 같은 인기가 높은 노래 부르는 분인데 이미자 씨는 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수라는 이 말 속에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비하지 않고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 말 뜻을 정확히 알고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말이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는 더 정치한 사고를 할 수 없다. 정치한 사고를 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훈민정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된 거다. 이것을 임응식 선생님께서 사진가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걸그룹 가수 이렇게 하잖아요. K-팝 아이돌 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번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적합한 명칭, 적합한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냥 요즘 젊은 남자 가수 이렇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임응식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를 도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사익 씨 같은 분은 가요, 이미자 선생 같은 가요도 아니죠. 테너도 아니죠. 소프라노는 더욱 아니죠.
이분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음악 이론가에게 여쭤봤습니다. 네, 그분이 정답을 말씀하시더군요. 가객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가객. 아, 이런 말이 있는데 전통성악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전통성악가라고 해도 알아듣죠. 그러나 그런 정도의 거칠은 말을 가지고는 우리의 사고를 정치하게 다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는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쓰고, 써야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가 쓰고, 그래서 우리말을 좋게 만들 수 있죠. 최불암, 아주 인기 탤런트시죠? 저는 탤런트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인이랍니다. 물론 방송인 탤런트, 그러면 이분이 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 분이죠. 그래서 방송계에 두루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방송인이라고 해도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인자는 복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송인 하면은 방송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카메라맨, 감독, 배우 뭐 이런 모든 분들을 통칭해서 방송인이라고 하죠. 한국인, 뭡니까?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를 합친 말이 한국인이지. 그러니까 조용진은 한국인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한국인은 조용진이다. 그거 안 맞죠? 그건 인이 복수이기 때문이고 그건 복수기 때문에 한계가 아니고 한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개념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 당선인, 그전에는 대통령 당선 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당선인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여자한테 놈자자를 붙여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이 들었던 모양이죠. 자는 지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데도 쓰고 낮은 데도 쓰고 그분 모든 데 쓰는 말입니다. 대통령 당선자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그걸 복수로 해놓으면은 대통령 당선한 사람 여러 명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은 어떻게 해도 알아듣습니다. 먹을래? 안 먹어. 내가 먹을게. 말은 어떻게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런 말 가지고는 우리의 사고를 고급하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아서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담아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우리 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